아이스 아메리카노 작은 거 하나인데 커피, 물이랑 얼음만 해. 커피 없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커피를 먹는 인구가 약 3천만 명이라고 해요.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매일 커피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들 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커피 먹는다고 보지 않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무려 1,0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하루에 2잔 이상씩 커피를 마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까지 넓히면 거의 전체의 한 80~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한 10% 정도의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저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10%에 들어간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날까요? 저는 커피를 끊은 지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제가 느낀 변화들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제가 커피를 끊고 얻은 변화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잠에 더 빨리 들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누워도 최소한 10분에서 20분은 뒤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길면은 30분, 1시간 동안 잠을 못 들고 서상였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진짜 보통 5분 안에 잠듭니다. 제가 5분 안에.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 잠 못 자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잠을 못 자면은 내일 아침에 피곤하고 힘들 게 뻔하잖아요. 근데 왜 잠이 안 오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수면의 질도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뭐냐면은 잠자다가 중간에 깨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로 매일매일 수면 시간을 체크하고 있어요. 커피를 끊기 전에는 제 평균 수면 시간이 꽤나 짧았거든요. 한 6시간 한 20분에서 6시간 30분 사이였고요. 중간에 깨는 시간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길었어요. 근데 커피를 끊은 이후에는 7시간 정도로 늘어났고 중간에 깨는 시간도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많이 줄어들었단 거죠. 사실 이렇게 커피가 잠에 안 좋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커피를 아침에 마시는 건 상관없지 않나요? 맞긴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에 카페인 농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침에 마시면은 저녁에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문제는 이 카페인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보통 이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6시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이걸 반감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원샷이면 100mg, 투샷이면 200mg 이런 식으로 100에서 200mg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걸 아침에 마시고 12시간 뒤에 잠든다고 치면은 4분의 1로 카페인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한 25mg에서 50mg 정도의 카페인이 우리 몸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되게 양이 적으니까 괜찮지 않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영향을 무조건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이 카페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잠을 방해하는지를 이해하면 이게 영향이 끼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우리가 잠에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아데노신 수용체가 뭐냐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우리 신경세포로 전달해주는 배달부 같은 거거든요. 그럼 아데노신이 뭐냐? 이 아데노신은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나면은 생기는 부산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으면은 우리 몸이 인식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써서 아데노신이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곤한 상태구나. 신경세포가 배달부한테 이걸 전달받은 다음에 나 피곤해질게 이러면서 졸음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 수용체, 그러니까 배달부에 아데노신보다 더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어째요? 배달부가 아데노신을 배달해줘. 그러면은 카드 통지서 보듯이 카드를 내가 이만큼이나 썼어? 나 이제 절약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카드비 납입 내역서 대신에 다른 편지가 오는 거야. 그냥 행운의 편지 이런 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카드비를 얼마 썼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나 카드비 얼마 썼는지 감이 안 오니까 돈을 계속 펑펑 쓸 거 아니에요. 딱 이런 거라는 겁니다. 원래는 아데노신이라는 피곤하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가 우리한테 신경세포로 전달이 돼가지고 나 피곤하니까 이제 쉬어야 돼, 잠자야 돼,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쓸데없는 카페인만 오니까 내가 피곤한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 좀 괜찮을지도? 이러면서 계속 잠을 안 자게 된다. 그래서 커피를 조금이라도 마시면 어쨌든 간에 이 수면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커피 한 잔에 있는 카페인의 양이 꽤나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인데 아침에 속 쓰린 게 사라졌어요. 제가 보통 아침에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도 한 잔 마셨고요. 그러니까 두 잔을 마셨던 거죠 보통. 근데 특히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나면 약간 좀 속이 쓰리고 막 가끔씩 위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이게 더 심했어요. 그런데 커피를 끊은 뒤로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에 따르면 이 카페인이 우리의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요, 하부식도 괄약근,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이완을 시켜서 역류를 유발할 가능성을 좀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커피를 끊고 난 뒤에 이 증상이 없어진 거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커피를 끊고 느낀 장점 세 번째,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제가 커피를 마실 때에는 밤에 일어나서 중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좀 많을 땐 2번, 평소에는 1번 요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커피를 끊고 나니까 밤에 화장실을 그냥 한 번도 안 갑니다. 근데 만약에 저녁에 좀 물을 많이 마셨다? 그러면은 1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2016년대에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관련한 연구를 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 카페인이 우리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 생성을 촉진하니까 야간뇨 증상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사실 우리 건강에 잠 잘 자는 게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커피는 확실히 끊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커피를 끊고 느낀 장점들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커피의 카페인 그리고 수면이랑 관련된 것들을 좀 체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커피를 마시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3가지가 또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벤조피렌 문제가 있어요. 이 커피 원두는 우리가 태우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고기 까맣게 타면은 그거 발암물질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벤조피렌이거든요. 근데 커피는 태워서 만들죠. 원래 커피 원두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이거를 오랜 시간 태워가지고 좀 덜 태우면 갈색이 되고 좀 많이 태우면 까만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커피 원두를 직접 먹는 건 아니니까 탄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양이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커피 한 잔 만들 때 이 커피 원두 그래도 이만큼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벤조피렌이 흘러나오는 게 있을 거고, 무엇보다 우리가 탄 고기는 매일 먹지 않잖아요. 근데 커피는 매일 마시잖아. 매일 적으면 한 300ml, 많으면 1리터씩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적으로 이 발암물질을 섭취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두 번째로 이 커피를 마시면 이 부신이라는 기관에 자극을 해서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매일매일 이렇게 코르티졸과 아드레날린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잖아요. 일이 계속되는 거야. 일을 해도 끝이 없어. 실제로 시카고 대학교에서 관련된 연구를 또 진행을 했어요. 이 카페인을 장기적으로 마시면 부신에서 코르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되게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신의 피로를 유발하고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슈는 이 미량 영양소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아까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커피에 이뇨작용이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이 되게 돼요. 2011년에 미국의 터프츠 대학교에서 또 연구를 했어요. 이 카페인을 섭취를 하면은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게 몸에서 많이 빠져나간다. 그것 때문에 뼈 건강이 또 나빠질 수가 있다. 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근육 이완, 신경 안정, 그래서 수면할 때도 마그네슘 부족하면 잠 못 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은 피로가 생기고 경련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마그네슘이 부족해져서 잠이 잘 못 드는데 또 카페인 때문에 잠이 잘 못 들어. 게다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졸이 나와서 또 잠에 못 들어. 이러니까 계속 나를 잠 못 자라고 3번 찌르는 거예요. 3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커피가 몸에 나쁜 건 알겠는데 못 끊겠다. 왜냐면 커피를 아침에 안 마시면 너무 멍하고 뭔가 힘이 안 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커피를 마시면 부신을 자극해서 코르티졸이랑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커피를 처음 끊으면 약간 몸이 멍해지고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을 해서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끊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 3가지 대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아침에 소금차를 마시는 거예요. 따뜻한 물 300ml 정도에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거 한 2g 정도 넣어 가지고선 마시시는 거죠. 이거는 관련해서 자주 보는 분 중 하나인
이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님도 아침에 본인은 루틴하게 소금차를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2018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은 이 우리 몸의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부신이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호르몬들을 내뿜는다고 했잖아요. 이 부신이 좀 더 잘 작동할 수 있게 재료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에너지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살짝 좀 각성도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또 아침에 코코아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코코아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보통 커피 한 잔에 약 100mg에서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코코아를 만들 때 보통 코코아 파우더를 한 스푼 정도 넣잖아요. 이 한 스푼에 카페인이 한 2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에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거죠. 아무래도 카페인의 양이 적다 보니까 커피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요. 뿐만 아니라 이 코코아 파우더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황산화 물질이 들어있고요. 또 플라바놀이라는 물질도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의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춰주고 뇌에 더 많은 혈류와 산소가 갈 수 있도록 해서 몸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던 이 브라이언 존슨 기억나시죠? 이 사람도 아침마다 꼭 코코아를 먹는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알룰로스와 코코아 가루를 섞어가지고선 초콜릿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디카페인 커피를 먹는 겁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함유량이 한 잔에 10mg 정도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커피를 얻고 나서 저는 어떤 효과를 얻었냐? 첫 번째, 위산 역류가 없어졌다. 두 번째,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세 번째, 밤중에 소변 보려고 깨는 일이 없어졌다. 자,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 어떤 잠재적인 위험들이 있느냐? 첫 번째, 벤조피렌이라는 물질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 부신이라는 장기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만성 피로나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미량 영양소가 빠져나가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커피를 끊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커피를 끊기 힘들다면 아침에 대신에 소금차를 마시거나 코코아를 마시거나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느낀 게,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되게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삶이 불행해져요. 짜증이 잘 나고, 가족들,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지인들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런 내가 싫어, 자기 혐오에 빠지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었어요, 옛날에. 근데 심지어 뭐 잠 못 자면은 이렇게 마음만 상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나중에 치매 걸릴 수도 있죠. 피부 트러블도 생기죠. 저는 잠 못 잘 때만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안세가 안 좋다고 하고요, 이랬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죠. 와, 이게 잠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이 잠을 잃으니까 외모도 늙게 되고 나도 불행해지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잠을 충분히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 이외에도 내가 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내 생활 습관들을 많이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효과가 진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커피인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제가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뭐 규칙적으로 잠을 자려고 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밤이 되면 형광등을 다 끄고 청색광이 없도록 만들고, 막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이렇게 내 삶에서 하나씩 바꿔나가니까 그때마다 제가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삶을 바꾸면서 너무 많이 행복해져서 제 최대의 관심사는 좀 어떻게 해야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컨디션으로 더 젊게, 더 활력 있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이거가 제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던 것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좋았던 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다른 어떤 실험들을 해가지고서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